누구나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라고 솔직히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냐?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재밌으면은 보통 재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가 사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픽스를 못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만드는 정도예요. 딱 요 댓글. 자기가 밥 벌어먹는 걸로 가르쳐야지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해야겠다. 그래서 연기 시뮬레이션을 넣었어요. 굳이. 요거를 2D는 당연히 들어갔고요. 2D는 원래 들어갔는데 요거를 이제 CPU에서 짰더니 느리더라고요. 요즘 분들이 CPU에서 느리게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GPU로 짰어요. HLSL 쉐이더로 유체 시뮬레이션을 제가 짰어요.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어쨌든 내가 이걸 못하겠냐 해가지고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실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나보다 실력이 좋은 엔지니어를 키우는 게 목표다. 이제 시작점을 제가 높여드렸습니다. 제가 그 카페에다가 연기 시뮬레이션 3D로 실시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어떤 분이 제가 이거 이름도 안 가렸어요. 사실은 좀 미운 면이 있어가지고 댓글로 내가 연기 올리는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물 만드는 거 진짜 어려운데 이제 배울 수 있겠네요. 와, 이게 솔직히 이분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북학 무한 리필님, 예,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은 김부각 안 먹을 것 같아요. 물 만드는 거 진짜 어려운데 이제 배울 수 있겠네요. 유유유유. 와, 이걸 보고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물도 짰어요. 물이 렌더링이 진짜 힘들어요. 와, 하여튼 짰습니다. 근데 재밌긴 했어요. 제가 솔직히 저는 이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픽스도 좋아하고 시뮬레이션도 좋아하고 특히 어려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와, 좋아서 한 건 맞아요. 사실은 명분이 생겨서 에이 한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강의 진도가 조금 많이 밀리고 있다. 그거는 좀 아쉬운 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요즘 분들한테 유체 시뮬레이션을 가르치려고 넣는 건 아니고 컴퓨터 쉐이더하고 PDE 푸는 거,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별로 안 어려워요. 개념만 알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 겸 해갖고 그런 식으로 넣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걸 좀 해본 경험이 있는 거랑 없는 건 또 실력 차이가 나고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요런 거는 사실 어려워요. 바닥부터 자기가 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거를 쉐이더로 짤 때는 디버거를 거의 못 써요. 디버거를 거의 못 쓰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짜야 돼요. 디버거가 죽더라고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게 최근에 이번에 비주얼 스튜디오 그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하고 나서부터 자꾸 그 그래픽 디버거가 죽어요. 근데 거기다가 요게 이제 그냥 볼 땐 이제 흔한 기술이니까 쉬워 보이는데 그 파티클하고 그 입자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격자 시뮬레이션 두 개를 같이 쓰고 뭐 PDE 풀고 이게 쉐이더가 열 몇 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바닥부터 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굳이 뭐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 기초가 되는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갖고 놀면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GPU 최소 사양이 어떻게 될 거야 하시는데 내장 그래픽은 안 되겠죠 하시는데 내장 그래픽으로 돼요. 다만 이제 좀 해상도 같은 걸 좀 낮춰놓고 돌리시면 되는데 근데 낮춰놓고 돌린다고 해서 기술이 다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 사양이 좋으면 해상도 더 높여놓고 돌리면 뭐 그냥 내가 보기가 좋은 거죠. 공부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스펙 좋은 컴퓨터로 돌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 게임 하실 때도 그래픽 카드 최신 비싼 거 사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재밌잖아요. 그래픽 품질 올려놓고 내가 돈을 들인 값이 있구나 이러면서 저도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공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요즘 웬만한 그래픽 카드에선 돌아가고 그 내장 GPU에서 되는지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요게 해상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 낮춰서 돌리시면 됩니다. 조금 느리긴 하겠죠. 컴퓨터 쉐이더인가 하셨는데 컴퓨터 쉐이더고 HLSL로 짰고 디렉트X 11이면은 HLSL이 모델이 5.0이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손발이 약간 묶인 상태로 짰죠. 예. 6.0 때 쓰면 조금 편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못 쓰고 5.0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가. 뭐 세사 코스에 이 정도면 저는 뭐 넘친다라고 봅니다. 예. 이미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공부가 중요한 거죠.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컴퓨터 쉐이더 예제로 사용하는 게 파티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입자 애니메이션을 넣는데 입자 애니메이션을 그냥 이제 옛날 방식으로 넣었다가
이제 SPH도 간단하게 넣고, SPH가 유체 시뮬레이션 할 때 가장 쉽게 구현하는 거거든요. 2D로 하나 넣고, 근데 그거 넣었더니 좀 허전해가지고 격자 시뮬레이션에다가 연기 넣고, 연기 넣었더니 물 넣어달라고 그래서 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시뮬레이션을 잘 하려면 입자 시뮬레이션하고 격자 시뮬레이션을 섞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컴퓨트 쉐이더에서 입자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돌리려면은 쉐이더에서 솔팅을 해야 돼요. 쉐이더에서 솔팅을 하는 재밌는 기술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기수 정렬은 보통 많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준 예제를 보니까 바이토닉 솔팅이 있는 거예요. 바이토닉 솔팅 학교에서 안 가르칠 거예요, 아마. 예, 저도 가르친 기억이 없고, 모르니까 내가 한번 가르쳐 주자 그래서 바이토닉 솔팅을 또 집어넣고 쉐이더로 솔팅에다가 뭐 넣고 해서, 하여튼 강의 보시면은 좀 산으로 갔어요. 약간 최신 기술을 떠나서 이제는 그냥 최신 기술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쓰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강의로 나오진 않죠. 세사코스 치고는 조금 약간 너무 가는 것 같아갖고 이제 여기서 약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 14, 15, 16이 난 좀 최신 기술 복잡한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시면은 아주 좋아하실 거고요. 이제 좀 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가지고 챕터 17부터 오히려 난이도를 좀 낮춰요. 옛날 교재에서는 캐릭터를 모션 그냥 돌리는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모션 데이터를 어떻게 섞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모션 그래프 개념 정도만 그냥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렌더링 부분에서는 이제 나무가 바람에 좀 흔들림, 그냥 나무 그리는 거 말고 풀이, 꽃들이 좀 바람에 흔들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강체 시뮬레이션 같은 거 사실 자기가 짜보면 좋은데, 저는 물리엔진 전공이긴 한데 저도 이걸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까지 강요하고 싶진 않고, 대신에 그 따베시 플러스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던 강의가 게임팩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간단한 디자인 패턴하고, 그 다음에 물리 엔진 만들 때 강체랑 그 매스 스프링 시스템 간단한 개념 소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다시 만들어서 넣을까 하다가 그건 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게임팩을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 엔진을 전공하고 싶다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 때 뭐 이것저것 굴러다니고 깨지고 이런 거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넣어야 폼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파트 3에서 쉐이딩만 반짝반짝하게 하셔도 뭐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돋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움직이는 게 들어가면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트 4에서 할 거고, 물리 엔진을 다 만드는 거는 한국에선 특히 오버킬 좀 심각하게 과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물리 엔진을 쓸 겁니다. 물리 엔진 쓸 거고, 강의 자체가 디렉트X 사용법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그것도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여러분도 시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언리얼 같은 엔진 쓰실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래픽스 이론 공부하실 분들, 그다음에 수학 연습하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래픽스 강의는 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로는 독학하면 되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독학하려면 시간이 무시무시하게 들어요. 저는 전문가잖아요. 평생 이걸 했고, 그래서 딱 보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드하고 챗 GPT하고 빙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거 보면서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이러면서 만드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아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되시려면 다 제 강의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최근에 그래픽스 업계에서 이제 전문가로 알려지신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딴 업계 쪽이 막 뜨니까 한번 갈까 해가지고 알아는 봤는데 게임 쪽이 연봉이 세더라. 그래픽스 쪽으로 대학원 진학하기 위해 사전 공부 중이라면 그래픽스 강의 완강 후 좀 더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원 가시면요 오히려 넓게 공부를 못해요. 제가 그래픽스 강의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대학원 생각이 있으시면 제 강의 무조건 보세요. 이거는 딱 잘라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밥벌이를 미리 어쨌든 하나 챙겨놓은 상태에서 전공을 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제가 미리 꼭 알았어야 된다 싶은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가실 거거나 전공하실 거면 그냥 보세요.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에서 찌르고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아이디어도 딴 데서 많이 와요. 제가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사실은 다른 분야를 좀 덜 봤어요. 요즘 오픈소스로 나오기 때문에 오픈소스 나오면 갖다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논문 보고 내가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훈련이 아예 안 돼 있으면은 남의 코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좀 다지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면은 전진, 뒤를 돌아보거나 옆도 보지 말고 그냥 갈 길로 그냥 쭉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하고 일단 진학하고 논문 쓰고 뭐 이런 단계에서 하셔야 될 일이 좀 달라요. 이제 스파르스 매트릭스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또 하는데, 강의에 원래 스파르스 매트릭스로 리니어 시스템 푸는 걸 넣으려고 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못 해가지고 C++ 코드로는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픽스 파트 4는 좀 산으로 간 게 맞는 게, 좀 제가 생각할 때 리니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니어 시스템, 여러분들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행렬 곱하기 배우는 과목으로 아시는데, 행렬 곱하기는 진짜 그냥 기술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는 그 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원하는 형태로 바꿔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푼다, 요게 리니어 엘지브라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걸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 하고 연결이 돼갖고 딥러닝,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로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운이 너무 좋은 것 같다, 비트코인, 코로나, 인공지능.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저는 실력이라고 봐요. 실력이라고 보고, 엔비디아가 의외로 연구에 투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를 할 때는 이제 누가 논문 쓰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 봐두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논문 쓰시던 분들이 엔비디아에서 계속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논문도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보면. 근데 희한하게 그게 상품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게임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그 고급 기술이거든.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술력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그래픽스 카드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지만 당장 상품화가 되지 않는 고급 기술들에도 투자를 계속한다는 거는 이제 장기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의미죠. 예, 저는 당분간은 이제 다시 초보들을 위한, 전 국민을 다 내가 C 언어를 가르치겠다라는 자세로. 예. 웹이 원래 만만한 분야가 아니죠. 웹도 하이테크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알고리즘까지 하고 가라,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올해 지금 이제 그래픽스 완결을 하는 게 엄청난 일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여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이번 여름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 쉽고 접근하기 좋고 빨리 끝낼 수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